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객석으로 좀 마이크를 돌리고 싶은데요.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이 여기 저희 마이크, 네, 하얀 마스크 쓰신, 네, 머리 긴 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정말 도이아 이후로 감독님 차기작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입니다. 네, 진짜 이민 가신 줄 알고. 네, 너무 좋은 차기작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진짜 팬으로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름도 약간 좀 비슷하고 도이아 그리고 다음 소이, 도이 소이 약간 좀 그리고 베두나 배우님이 그 경찰이라는 것도 그렇고 약간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도이아는 제 생각엔 조금 더 작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인물 간의 심리에 집중한.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희라는 인물로 시작해서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로 이제 사회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이제 왜 경찰이었냐라고 했는데 저는 왜 유진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라는 인물을 처음 보면 굉장히 관성적이고 그다음에 전사도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어머니 얘기가 잠깐 언급되지만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약간 발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임계점을 넘어가면서부터 그 배두나 배우님이 이렇게까지 소리를 막 치면서 연기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먼저 끌어오르는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신 유진이 왜 유진인가? 그리고 왜 유진이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고 김시은 배우님께는 간단한 질문, 가벼운 질문인데 저도 사실 배두나님 보러 왔다가 김시은님 팬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춤 연습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유진 어떻게 보면 유진은 사실은 우리 모두라고도 생각해요. 지금 함께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 마음을 유진이 그대로 물론 이제 초반에는 건성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조차도 우리 다 사실은 사는데 너무 지쳐 있잖아요. 우리 사는데 바쁘고 그러다가 그래서 웬만하면 골치 아픈 일은 좀 피하고 싶고 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랬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닥치는 어떤 고난, 예를 들어 도이아처럼 도이아는 이제 도이와 영남이란 인물이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라면 두 영화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저한테 있어서는 이 다음 소위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희는 유진이라는 인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유진은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소희라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큰 고초를 겪어가는 것. 그런데 이 유진의 그 감정들 하나하나 이제 달라지는 이 감정들은 이미 소희의 그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유진과 함께 그 후반부를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거를 견지해야만 끝까지 영화가 완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됐나요? 질문이 대답.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 춤 연습 얼마나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저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가서 연습을 했고요. 아무래도 소희가 에이스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추기 위해서 개인 연습실을 빌려서 몇 번 연습하기도 했고 그리고
춤을 찍는 장면을 꽤 후반부에 촬영을 해서 틈틈이 중간중간에 연습하고 했으니까 한 3달 정도 연습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인터뷰 보니까 음악 없이 춤을 추셔야 하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신연기 좋았다 확인 받으신 걸로. 네, 음악 없이 추시느라고 약간 민망했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제가 잘 해야지 빨리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원래 그 틀리는 장면을 거의 전날까지 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부분이 될까 좀 마음도 졸이고 있었고 진짜 내가 성공을 해야 될 텐데라는 마음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무반주로 하는 거는 사실 엄청 민망하거나 처음에야 조금 민망했는데 갈수록은 이제 이걸 내가 잘 해야지 빨리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으니까 잘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 끝까지 말 안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여기 아까부터 저랑 눈을 마주치고 계셔가지고요. 네, 회색 옷 입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좋은 연기와 좋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배우님과 감독님께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한 가지씩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소희가 그 강변 쪽에 그 가게에서 술 마시다가 발에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는 바깥쪽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이후에 유진이 그 같은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또 발 쪽에 햇빛이 들어오고 또 바깥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장면이 영화에서 구도나 컷이 완전히 똑같아서 되게 의미심장했는데, 또 보통 영화에서 햇빛이 사람에게 뭔가 비춰지는 장면은 보통 희망이나 약간 구원 같은 긍정적 의미가 있는데, 작중에서 소희는 그 사건들을 다 겪고 3일 휴가를 받고 그 이후에 죽음을 선택하고, 유진은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갔는데 전부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그런지 더 아이러니하고 슬프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었던 연출 의도가 궁금하고, 배우님은 이 장면을 연기하셨을 때의 감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약간 두서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관객분이 거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특별히 제가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장면을 구성했다기보다는 그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영화를 다 봤으니까 마지막 날이잖아요. 소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햇빛, 그 저물어가는 해니까 그 햇빛이 마지막에 발에 닿으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게 이 아이한테 위로가 될까. 그 순간은 그래도 따뜻한 빛이 머물고 있는 그 잠깐의 순간이지만, 아니면 그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까. 아까 김시은 배우가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너무나 복잡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어떤 감정일지가 궁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좀 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안쓰러운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담은 장면이고요. 또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의 장면들과의 대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저수지에서의 그 차갑고 또 고요하고 하는 것과의 또 대비도 있고요. 그게 더 관객분들한테 감정적으로 훨씬 더 감흥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진에게도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 그 지점에는 그제까지의 유진의 여정 끝에 그곳에 가게 되는 건데, 이미 내내 죽은 소희를 뭔가 쫓아가듯이 그렇게 왔던 유진이 그 순간만큼은 죽었건 아니면 어쨌건 간에 이 소희라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했고요.
저는 그 장면을 찍었을 때 진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먼저 빛이 딱 발에 들어왔을 때는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빛이 저한테는 전혀 뭔가 위로가 되거나 물론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빛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느낌 아니면 내가 이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가야겠다는 뭔가 의지나 뭔가 이런 희망 같은 그 순간까지 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연히 발에 빛이 떨어졌고 그 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그냥 한번 그 빛을 쳐다봤는데 그냥 그때 저의 상태는 되게 무기력했던 것 같고요. 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되게 복잡하고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해요. 관객분들이 그 빛을 봤을 때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실지. 제가 느꼈던 소희의 감정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 빛을 바라봄으로써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빛을 보고 약간 저는 빠져들었다, 뭔가 홀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을 그냥 무작정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하고 따라가 봤는데 그냥 걷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근데 나갔는데 그 후로는 뭔가 빛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걸었고 걷다 보니 저수지가 나왔고 눈이 내렸고 또 그렇게 저수지로 뭔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소희가 그날 딱 내가 계획적으로 난 이날 자살을 해야겠다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 네, 안경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저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소희라는 허구의 인물을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사실 제가 정말 담뿍 빠져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배우님이 그려셨던 소희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도 소희가 가지고 있었던 되게 고유한 것? 바탕? 아니면 뭐 일종의 주대? 주대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베이스를 어떤 거를 생각하셨을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해져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늘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을 가졌던 거요. 아무래도 하고 싶은 거를 꼭 해내야 꼭 하고 싶은 그런 약간 열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춤도 그렇고 또 일도 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세 팀장님한테도 싸워보고 그냥 일도 엄청 열심히 해봤다가 그냥 아예 놔버렸다가 엄청 그냥 약간 발악 아닌 발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싶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맨 뒤에 계시는 분 뭐라고 쓰고 김시은 만세인가요? 네, 꾸준히 옆간에서 울다 와시은을 들고 있던 감사합니다. 관객이고요. 네,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옆간에서 보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조용히 어둠을 뚫고 올라왔는데요. 네, 일단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시고 잘 연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정말 통곡을 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네, 또 이 배우님의 상큼함에 어질어질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영화를 정말 생각 없이 보러 왔어요. 여기 옆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보러 왔다가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터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콜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혹시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콜센터에 종사하신 분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수지 장면이 이렇게
소희와 유진이 다른 컷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희는 내려다보면서 뒷모습으로 그냥 쭉 걸어갔었고 유진은 앞모습이 저수지에서 비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게 유진이 서 있는 곳과 소희가 서 있는 소희가 간 곳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많이 울컥했거든요. 지금도 울컥하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샷에 어떤 큰 의미를 담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뒷모습을 연기했던 배우님은 어떤 생각으로 걸어가셨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우선 콜센터 때 일을 하신 분을 시나리오 쓰면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콜센터에 가본다거나 또 심지어는 상담 전화를 해본다거나 이런 사실도 없어요. 이 콜센터와 관련된 그 모든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 노동 환경이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취재하신 기사들 또 자료들 책들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충분했어요. 너무나 많았고요. 이미 보고되어 있는 것들 그 노동자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이미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인물들이고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장면은 너무 정확하게 봐주셔서 일단 제가 너무 고맙고요. 내내 소희를 따라다니던 카메라가 어느 지점부터 점점 이렇게 좀 놓쳐가듯이 그렇게 촬영하는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히 멈춰서서 떠나가는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이 완전히 암전이 된 다음에는 반대편에서 그 저수지의 반대편에 이 카메라가 위치하고 가장 넓은 사이즈로 이 저수지 전체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유진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었고요. 마치 일부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내 소희에 밀착해서 따라다니던 카메라, 소희가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면 2부에 유진이 등장한 이후에는 우리는 멈춰 있고 그 화면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다니는 유진을 보게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상반된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유진이 감정이 동요하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는 카메라가 따르기도 하고요.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마치 처음에 소희를 잡았던 화면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소희와 유진과 또 관객분들만 아는 그 무언가가 있는 그런 감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저수지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을 때 내가 이 장면을 찍을 때 마음이 어떨까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촬영을 하기 전에는 많은 생각들을 했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후련할까? 아니면은 조금 이 지금 현생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뭔가 찝찝함이 있을까?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그 촬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막상 저수지를 실제로 보고 그때 뭔가 눈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냥 그 저수지를 걸어갈 때는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냥 그 저수지에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촬영하기 전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저수지를 보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했고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너무 열광적으로 손을 들어주셔서
맨 앞에 계신 선생님 가고 제 생각에 한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영화 정말 잘 보았습니다. 저도 특성화고를 올해 졸업한 20살로서 제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울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소희랑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배우님께도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시간이 많잖아요. 아, 네. 너무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이가 형사계로 오게 된 계기인 것으로 추측되는 유진이 엄마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배경인지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생각해 둔 건 있어요. 유진 영화 속에서는 전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원래는 서울의 본청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영화에 나오듯이 사무직으로 그렇게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한 10년 넘게. 그런데 다른 가족은 없고 엄마랑 둘만 살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휴직을 하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직후에 이 복직을 그러니까 예고 없이 복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지방에 있는 이 전주 경찰서 형사계 자리가 나서 급하게 그곳으로 발령을 받은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수사 일선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저기 뒷부분에 네, 초록색 옷 입으신 분. 네. 마이크 괜찮습니다. 마이크 다 들으셔야 되니까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앞에 분이 햇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영화 내내 이제 눈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왜 눈이어야 했을까? 왜 눈을 계속적으로 뿌렸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눈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배우님께는 연기할 때 아까 저수지 씨는 얘기하셨지만 눈을 볼 때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또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눈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되게 신경 썼는데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겨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출하는 사람으로서는 욕심이 나죠. 겨울에 표현을 할 때는. 네, 그것도 있지만 눈이 갖고 있는 좀 이중적인 이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포근하고 뭔가 감싸주는 것 같고 또 위로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물론 있지만 또 그 눈이 내린 다음에 쌓인 눈이 이렇게 녹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되게 좀 처참한 그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좀 서로 상반된 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좀 영화적으로는 마치 눈이 내릴 때 굉장히 힘든 순간에 눈이 내려서 뭔가 소희가 위로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뭔가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또 심지어는 죽음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장면에 눈을 꼭 오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한 번도 눈이 안 와줬어요. 그래서 뿌리신 거군요. 네. 되게 폭신폭신해 보이더라고요. 연기하실 때 덜 추우셨겠어요. 골목 장면과 같이 함께 눈과 연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요. 제가 사실 눈이 기억나는 장면이 딱 세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딱 처음에 연습실에서 올라갔을 때 바라봤을 때의 눈? 그때는 되게 눈이 뭔가 포근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왜요? 실제로 연기를 할 때는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저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천상 배우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없었다고요? 다 CG예요.
모든 장면의 CG인가요? 그 골목길 장면은 이제 뿌리셨고요. 가짜 인공눈을 뿌리고 아니 그 인공눈 뿌리셨잖아요. 그 뿌려 아닌가요?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잠시만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아니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실은 배우가 어떤 인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기를 하고 나면 완성본으로 확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얼마든지 기억이 따뜻하다라고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그 하늘에 내리는 눈은 CG였던 거죠. 네네. 네, 얘기 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일단 저는 진짜 근데 처음에 봤을 때 그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 진짜 눈이 오는 줄 알고 그냥 저 포근하다. 소희가 바라봤을 때 그 눈은 포근한 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건 그 학교로 들어갈 때 소희의 발 아래에 깔려 있었던 눈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 눈이긴 했지만 진짜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수지에서 눈을 바라봤을 때는 그때 눈을 뿌려주셨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소희가 바라보는 눈? 사실 그때 제가 무슨 감정을 느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사실 위로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위로를 받았더라면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눈은 그냥 소희의 주위에 있었던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뭔가 소희를 연기함에 있어서 눈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눈은 눈이고 눈이 왔네? 약간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눈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깊은 이중적 의미는 감독님 마음속에만 있었던 거죠. 제가 그것까지 네, 마무리해야 되지만 너무 강력하게 들고 계셔서요. 여기 앞에 계시는 분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듣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 소희가 힘들다라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말했던 게 차 안에서 부모님한테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되라고 했었는데 그때 부모님은 듣고도 모른 척을 하셨거든요. 그게 왜 그랬던 건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여쭤볼게요. 사실은 너무 죄송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사실은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에서 너무나 차 안이 시끄럽고 경황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장면을 위해서 그 전에 왜 같이 밥을 먹다가 물끄러미 그냥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하나의 습관처럼 뭔가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 왜 어른들은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일단은 그냥 대답 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들, 그런 버릇 같은 거라고 일단 표현을 한 건데 그 장면에서는 실제로는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하니까 일단은 뭐라고 하셨다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화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 소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관객분들은 들어야 해서 이게 이제 또렷하게 들리는 걸로 돼서 실제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한 가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소희는 알 거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했고 또 지금 잘 안 들렸다는 것도. 근데 왜 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았을까? 소희는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화 마무리하기 전에 배우님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뭔지 연기하면서 딱 이게 내 몸에 탁 붙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한 5번 정도 봤는데요. 그 볼 때마다 좋아하는 장면들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음에 보면 또 바뀔 것 같기는 하지만 뭔가 착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을 때는 최희진 선배님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딱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워낙 에너지도 좋으시고 해서 진짜 새 팀장님 같고 약간 화도 나고 약간 그런 뭔가 표출을 하는 너무 잘하시죠. 아 진짜 뭔가 소희로서 표출을 하는 장면들이 별로 없는데 그때 딱 뭔가 표현을 하고 소희로서 하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또 좋아하는 장면은 전 저수지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도 좋아해요. 그 뒷모습 좋아합니다.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시간만 있다면 손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마이크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대화 마무리하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한마디씩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요즘 조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영화 6월 8일에 개봉하고 개봉한 그 주말보다 지난 주말에 관객분들이 더 많이 극장을 찾아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마음 하나하나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러 오셨을지 제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또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 해도 저는 조금은 더 괜찮은 세상이 되고 있는 뭔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다, 딱 누구 한 명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 한 명들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각각의 개인들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도 바라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음 소희를 보러 와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적으로라든지 이런 거에 조그마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들 이제 앞으로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이 본 영화이고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관객들이 차지하실 수 있도록 SNS와 기타 등등의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저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사회를 바꾸는 힘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럴 수 있도록 감독님과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희망이니까요. 네, 더 많은 소문과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